저는 사단법인 예미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배수현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누가 당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교육자로 살았고, 공연예술인으로 살았고, 행정학자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연출자로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 왕궁리 유적지에서 백제, 무왕, 천도, 입궁, 의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쓰고 그걸 연출을 봐서 작년 10월 12일 날 공연을 좀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는 1월 31일 날하고 2월 1일 날 전주 우진문화예술회관에서 제가 전라북도 연극 분야 원로 예술인인데 여운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우로 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좀 하고, 그 다음 이제 사회 봉사 활동은 적십자사 익산 치휴에 소속되어져 있는 평생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평생대학 학장을 맡고, 또 그 다음에 저희 고등학교 동문회 사무총장직 또는 장학회 이사 또는 크레파스라고 하는 봉사활동의 이사, 이런 단체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으로서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이사도 조금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은 대단히 성스러운 공간이고 어떤 그 공연의 메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관객과 그 연희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하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익산에 그만큼 문화예술 활동이 침체되고 저변 활동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큰 손실이고, 익산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윤택한 삶의 그 발전에 단절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안 되고, 또 없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누군가가 또 만들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공간을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제 꿈이 있다면은 그러한 아르케 소극장은 같은 소극장을 직접 운영을 해 본 경험도 있고, 제가 둥지 아트홀이라고 하는 그 공연 소극장을 직접 운영을 해봤습니다. 한 15년 전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또 하나 만들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소극장, 극장, 예미예술극장, 예를 들면 가칭으로,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예산은 둘째치고, 그래서 요즘은 문화적 트렌드가 저 시골의 그 정미소, 폐가 된 정미소 같은 거, 아니면 농협 미국 창고 같은 거 또 활용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 공연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봤습니다. 근데 행성까지는 현재 못 가봤고, 앞으로 한번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해 볼게요. 제가 공연예술 활동을 하면서 주변 환경이 너무나 공연 활동에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정적으로 공연 행정의 문제, 예술 행정의 절차적 문제,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는 학문적으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하는 이런 연구도 좋지만, 정치 분야에 직접 참여해서 예술 발전 또는 지방문화 예술 활동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 쪽에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밥을 안 먹고
건강 정도에 따라서 물만 먹고 한 45일에서 건강 정도에 따라 25일까지 살 수 있답니다. 반면에 공기가 없으면 5분 이상을 못 산다고 그래요.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1초를 못 사는 것이 인간이랍니다. 당연히 정치에 꿈을 버릴 수가 없겠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냥 해오던 것을 더 열심히 충실히 하자. 내 삶을 조금은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내 생활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냥 착실하게 보여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공연활동, 그 다음에 또 책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변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 아닐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지방도시 죽이기,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하는 마강래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이 하나가 있고요. 김충기 교수가 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마강래 교수가 쓴 지방도시 죽이기라고 하는 그 책의 요지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7개가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인구가 3만 명이 못 되는 그러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약 58개 있는 걸로 그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나 진안, 순창 이런 데는 인구가 3만 명이 못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시 인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뜯어먹고 산다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가 뭉쳐서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서 사회가 발전되는데,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20%도 안 되고 13%, 15%도 되니까 공무원들 봉급도 제대로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쟁력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도태돼 버린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구가 자생력을 가지려면은 약 50만 명이 될 때 스스로 자생력을 도시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적어도 익사는 3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자생력을 갖기가 어려운 인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50만 명 정도 되는 전주에 예를 들면 거기는 이미 스스로 자신들이 종합대학도 필요하고 종합병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그 인구 그 안에서, 도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반면에, 익사는 이제 30만도 무너졌으니까 이것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 것을 하나 경고로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나 행정가들이 저 옆에 있는 큰 도시, 뭐 광역도시, 서울에 있는 도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이나 아니면 그 행정을 그대로 주택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답수 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행복도시로 가야 된다. 익산같이 자생력이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그래서 유형적으로 막 확대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범죄가 없는 도시, 교육이 경쟁력을 갖는 도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김충기 교수가 한 말인데,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리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현재 맞춰져 있는 이 밸런스가 다시 움직이면서 재조정, 재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도시에서 큰 건물을 짓고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서 건물값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의 인구가 되는 도시면 인구 밀도에 따라서 사거리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5층 이상을 지으면 안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20만이 되는 도시는 2층, 30만이 돼서는 평균적으로 3층 정도의 건물을 질 때
공실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닙다 막 우리 익산 30만밖에 안 주는데 막 7층, 8층 이렇게 주면은 너무나 그 상가나 이런 것들이 과잉 공급이 되어서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조물주 위에 뭐라고 그러죠? 건물주라고는 말이 있는데, 그 건물주가 자영업자들한테 저희 건물에 와서 임대를 싸게 줄 테니 장사를 좀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는, 이런 시대로 미래 10년 뒤에는 재조정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저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